스쿼트가 안 되는 이유는 단순히 하나의 문제로 인해서 동작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은 이제 어깨에서부터 발끝, 발바닥까지 전반적으로 이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 부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면은 다른 먼 부위까지 영향을 미치게 퍼스널 트레이너 김기웅입니다. 오늘 이제 풀스쿼트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대부분 처음 운동을 접하시게 되면은 이 스쿼트라는 동작에 대해서 많이 배우시게 돼요. 대부분 이 스쿼트를 하시게 되면은 동작이 잘 안 나오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그 스쿼트만 하시는 게 아니라 어떤 부위가 잘못이 되었고 또 어떤 근육을 더 풀어야지 그 동작이 나올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풀스쿼트에 대한 영상과 더불어서 도움되는 스트레칭 포함시켜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이런 발을 잡아서 풀스쿼트를 동작을 수행하실 때 앉으셨을 때 골반 쪽에서 골반의 움직임이 척추가 말리면서 허리 쪽에 통증을 느끼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자, 발을 짊어지고 앉으셨을 때 허리 라인을 잘 보시면은 복부랑 허리에는 힘을 주신 상태에서 그대로 앉아 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이 보시면 가슴을 제대로 펴지 못하고 척추가 바르지 못하다 보니까 동작에 불균형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런 바벨을 짊어지고 동작을 하기보다는 제일 처음에 하셔야 될 게 고관절 풀어주는 거, 그 다음에 허벅지 뒤쪽, 그 다음에 허벅지 앞쪽이랑 복부랑 연결되어 있는 근육을 풀어주는 동작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아기들을 보면은 이 쪼그려 앉는 자세가 엄청 잘 되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아기들은 이렇게 자기가 의식하지 않더라도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다리를 벌리고 엉덩이가 다리와 다리 사이에 들어가 있는 게 굉장히 편하게 느껴져서 이러한 자세가 나오는 거거든요. 하지만 성인이 될수록 이런 고관절이나 허벅지 쪽의 근육들이 타이트해지고 제 기능을 못하다 보니까 쪼그려 앉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편하고 발바닥 뒤꿈치가 들린다라든지 체중이 엉덩이 쪽으로 실린다라든지 이런 자세 불균형이 계속적으로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하셔야 될 게 쪼그려 앉은 상태에서 허리를 곧게 세우시고요. 팔꿈치로 무릎을 눌리면서 허벅지 안쪽을 스트레칭 시킬 수 있게끔 발과 발 사이는 어깨 넓이 정도 벌려주시고요. 양발의 뒤꿈치 사이에 공간이 생기죠. 이때 엉덩이 라인을 맞추셔서 그대로 쪼그려 앉아주시는 거예요. 가슴은 펴주시고 어깨 정렬하시고 그 상태에 쪼그려서 위아래로 스트레칭, 허벅지 안쪽까지 힘이 들어갈 수 있게끔 팔꿈치로는 양무릎을 바깥쪽으로 벌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스쿼트 하시기 전에 두 번째 동작, 앉았을 때 힘이 들어가는 그 동작을 우리가 맨몸으로 동작을 먼저 만들어 놓고 동작에 들어가시면은 훨씬 더 유연한 움직임을 만들어 내실 수가 있으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허벅지 앞쪽에서부터 이 복부 쪽까지 연결되어 있는 장요근이라고 해서 런지 자세에서 체중을 앞쪽에 실어 주시고요. 이 무릎 방향이 앞쪽으로 더 많이 나아가신 상태에서 복부 쪽에서부터 허벅지 쪽까지 최대한 늘려주시는 거예요. 가슴을 들어주시고 얘네가 허벅지 대퇴사두근에서부터 복부 쪽까지 근육을 늘려주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오랜 시간 앉아 있다 보면은 자세가 이렇게 앉아 있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허벅지랑 복부 쪽이랑 연결되어 있는 이 근육들이 많이 짧아져 있고 제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방금 제가 알려드리는 이 동작, 체중을 너무 뒤쪽에다가 실어버리면은 많이 안 당기세요. 그래서 앞발 무릎에 체중을 싣고 가슴을 들어서 이렇게 무릎에서부터 골반, 복부 쪽까지 근육을 늘려주는 스트레칭입니다. 자, 그리고 허벅지 뒤쪽으로 해서 이 햄스트링, 허벅지 뒤쪽 근육들을 늘릴 수 있게끔 무릎을 올리고 있는, 뻗어 있는 방향으로 상체를 앞으로 쭉 숙이셔서 허벅지, 종아리에서부터 허벅지 쪽까지 근육을 늘려주시면 돼요. 보통 종아리 근육의 긴장감이라든지 이 허벅지 뒤쪽의 타이트함으로 인해서 이 제자리에서 앉는 동작, 앉았다가 올라온 동작, 속도의 감속과 가속이 제대로 안 일어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허벅지 뒤쪽을 늘리는 것 자체가 그 근육의 활성도를 이끌어낼 수가 있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허벅지 뒤쪽과 이 허벅지 안쪽 근육의 정상적인 길이를 만들어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종아리 같은 경우에는 근육을 스트레칭 시켜주는 방법도 있고 골프공이나 테니스공, 야구공 같은 걸로 문질러 주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 공이 없다, 도구가 없다라고 하시면 이런 덤벨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종아리랑 발바닥까지 풀어줄 수가 있어요. 이 덤벨을 폼롤러처럼 사용을 하시는 건데 자리에 앉으신 상태에서 이 모서리 부분 있죠? 이 모서리 부분에 종아리를 받치시고 이렇게 좌우로 움직여 보시는 거예요. 덤벨을 세로로도 만들어서 한번 해보시고 너무 아픈 분들은 이렇게 가로로 놓고 해주셔도 돼요. 이렇게 세로로 놓고 먼저 발목 바로 위쪽에 아킬레스건에서부터 시작해서 무릎 뒤쪽
아래 부분까지 압을 가해 주시면 됩니다. 가장 즉각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이 종아리랑 발바닥이라고 보시면 되고, 종아리는 이렇게 풀고 발바닥은 신발을 벗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발바닥으로 덤벨을 밟고 올라서시는 거예요. 이렇게 꾹꾹 눌러주시기만 해도 이 발바닥에 이 압통점이라고 해서 그 근육들이 제대로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이 발바닥의 족궁이라고 불리는 이 아치형 구간에서 족저근막 이 염증이 또 많이 생기기도 하고, 아치형이 없다 보니까 발바닥에 엎침, 뒷침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덤벨을 앞에 두시고 발바닥으로 밟고 올라서서 이렇게 스텝, 오른발 왼발 번갈아 가면서 발바닥 뒤꿈치 쪽도 눌러주시고요. 바닥 안쪽, 그 다음에 중앙, 그 다음에 발가락 쪽, 이렇게. 그러다 보면은 발바닥 중에서도 본인이 가장 안 좋은 구간이 있으실 거예요. 그 구간을 찾아서, 저 같은 경우에는 뒤꿈치 쪽이거든요. 이 무게를 많이 드는 분들은 발바닥 족궁이 또 너무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 무게를 들기 위해서 발바닥에 변형이 좀 일어났다고 보시면 되는데, 평발이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쪽이라고 해서 너무 과한 아치형이 생겨서 또 발등에 통증이 생기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보통은 운동을 많이 하지 않은 분들이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경우가 아치형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발바닥으로 덤벨을 밟고 올라서는 동작들, 그 다음에 종아리 푸는 동작들, 그 다음에 허벅지 안쪽, 허벅지 뒤쪽, 그 다음에 고관절까지, 그러한 동작들을 충분히 하고 나서 스쿼트에 들어가시면은 스쿼트 자세에서 자세를 수정하거나 교정을 한 것보다 더 빠른 효과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어떤 동작을 만들어내실 때는 그 동작만 만들어내려고 계속 반복하시는 게 아니라 그 동작이 왜 안 나오는지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해보셔야 돼요. 대부분의 근육 불균형이 제일 큰 문제고, 또는 근력 약화, 근육의 단축, 또는 근육의 늘어남, 근육학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은 우리가 충분히 케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어떤 뼈의 문제라든지 구조적인 문제는 당연히 병원 가셔서 진단을 받고 운동을 하실 필요가 있겠지만, 대부분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게 이 근골격계 질환, 근육에 대한 문제점들이거든요. 그래서 운동하실 때 좀 참고하셔서 운동 전후로 스트레칭을 꼭 해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오늘 운동하실 때 참고하셔서 꼭 한번 해보시고, 그렇게 해서 효과를 보신다면 이 스트레칭과 근육의 이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오늘도 참고하셔서 운동하시는데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크리스마스인데 또 크리스마스에도 나와서 운동하는 분들을 보면서 저도 또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영상 하나 남겨드립니다. 오늘도 힘내시고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